네, 맛있는 테마입니다. 유한타증권 장영석 대리 만나보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연령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후에는 본격적으로 대형주 장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네, 아무래도 기준금리 미국 쪽에서 인상하고 나면 충격은 있을 수 있을지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또 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대형주들 부각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그런 관점이신 건지 대형주 장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호텔신라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대형주 장세를 예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흥국에 있다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서비스 유통 기업이자 하스피탈 업계의 리더로서 고객 만족과 기업 가치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명문 서비스 유통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면세 유통 사업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트렌드한 럭셔리 브랜드 상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인천공항 면세점 개장을 비롯해서 2010년 대구공항 면세점, 2011년 김포공항 면세점 개장뿐만 아니라 2014년 싱가포르 차이공항 화장품 향수 전 매장에 대한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통해서 글로벌 선진 유통기업으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호텔 사업 부분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 럭셔리 리조트 호텔인 제주 신라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중국 수저우에 있는 진지 레이크 신라호텔과 20년간 위탁 계약 체결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호텔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선 대표적인 면세 운영 업체인데요. 1986년 면세 유통 사업을 시작으로 호텔신라는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에게 면세 명품관으로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면세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신라 면세점은 시내 및 공항, 인터넷 면세점 등의 영업 채널을 통해 향수, 화장품, 시계 등 500여 종에 이르는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고요.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세계적인 명품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싱가포르 창이공항 첫 해외 매장을 오픈했고 2014년 싱가포르 창이공항 화장품과 향수 전 매장과 마카오 공항 면세점 운영을 시작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마카오와 홍콩 상권의 국산 화장품 중심의 편집 매장도 열어 경쟁력이 있는 중소업체의 상품과 호텔신라의 유통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새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창의공항의 면세점 이 부분도 올해 들어서 또 결실이 나오는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창의공항은 제가 하반기쯤에 BEP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BEP 달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실적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참 모멘텀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주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또 호텔신라의 그 호텔이 별 5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달게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이런 이부진 사장의 경영 능력은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또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텔신라의 주가 위기는 없었을까? 최근에 또 반등세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전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좀 높은 PER이 부담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부담 요인이 있을까요? 예, 일단 4월 29일 날 큰 하락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4월 28일 날 리커천 총리 주재로 개최한 상무회의를 통해 중국인 해외 소비를 중국 내수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5가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침을 사실을 해석해 보면 해외 면세점에서 사는 거를 국내에서 소비하게 하자라는 거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2014년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가 30%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세 조정의 의미는 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로 추정돼서 이번 세제 조정은 일부 소비 품목에 대한 국내 가격 괴리를 축소해서 면세점 매출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런 저가 상품뿐만 아니라 신라 면세점은 기본적으로도 고가 상품이나 보석, 귀금속 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면세점의 사업 구조가 수익 구조가 크다 보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실적 변동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은 세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강달러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FRB가 세계 경제에 미리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큰 위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시아의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건데요. 뭐 우리나라도 찾고, 뭐 아시아권, 동남아도 가고, 좀 더 이제 돈이 생기면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가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면세점 전쟁이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보를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호텔신라가 뭐 창의공항의 면세점도 따냈지만, 또 M&A도 했죠. 그 기내면세점, 세계 1위의 기내면세점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용산 쪽의 시내 면세점, 국내의 이 면세점 전쟁에도 아주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요, 앞으로 주가를 더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시내 면세점 관련한 모멘텀으로 이제 12만 8,500원 선까지 찍은 게 고점인데 그 이상의 레벨업, 추가 상승 바라보면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게 주가를 견인할까요? 예, 제가 이제 올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이제 시내 면세점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게 보아서 선정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은 BF랜드를 만들었고요.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2만 평이고요. 면세점 면적이 8,300평 정도입니다. 기존에 4,000평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대비 2배 규모를 확장하는 거고, 세계 최대의 도시명 면세점으로 글로벌 경쟁을 가진 면세사업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정부의 바람과도 잘 맞아떨어져서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이시는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표라는 걸 보더라도 DF랜드는 강력한 1순위 후보입니다. 보세 구역 관리 역량과 운영인의 경영 능력 항목은 기존 사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특히 세계 관세기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기업 인증은 국내에서 신라 면세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도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용산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아이파크몰은 기차역,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고 주차 공간 확보 항목에서도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초대형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고 아이파크몰엔 공공 편익 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인바운드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조로 인해서 중국 방문객 감소를 예상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견조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2분기에 별도 영업이익도 565억 원, 연결 영업이익은 560억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면세점이 570억 원, 창의공항점이 마이너스 24억 정도고 호텔이 마이너스 40억 정도, 생활 레저가 37억 원 정도 이익을 낼 거라고 보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공항은 향후 5년 동안 임차료가 1.3조입니다. 그 매출이 3.7조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2% 정도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창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BEP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 4분기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부분에서는 연간 200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입찰이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뭐 시내 면세점이 면세점 중에는 노른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바로 뒤에, 용산 아이파크몰 바로 뒤에 그 용산 호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호텔이 들어오고요. 또 뭐 주차적인 입지가 또 상당히 좋다는 게 아주 큰 매력 포인트인데, 정말 그 제2의 명동이 될 만큼 그 일대가 중국인들로 북적북적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돈 많이 벌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선정이 되면 뭐 초반에 그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뭐 각종 면세점을 가보시면 여전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아시아 국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수익 구조를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 3,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지금 투자 규모는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단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현대산업의 아이파크몰과 같이 좀 가게 될 것 같은데 투자는 3,500억 원 정도로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이 SM과 손을 또 잡았잖아요. 예. 네.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파크몰 내에 예. 거기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커서 그게 진짜 그 백화점도 메리트인데 그 안에 한류 연예인들, SM의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런 거죠. 롯데 월드타워에 가보면 네. 그거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한류스타라고 해서 롯데 면세점 모델들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테마로 해서 그런 상품도 팔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잠실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방문해 보면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업 구조를 이미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쫓아간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영등포의 타임스퀘어에도 그런 갑자기 뭐 게릴라 공연 같은 거 해서 또 사람들 정말 북적북적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효과가 아주 또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 많이 또 재밌는 경험들을 그곳에서 하게 되고 우리도 많이 돈을 벌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호텔 신라 그러면 그 면세점 입찰이 당첨이 된다는 그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투자한다는 게 또 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주가에 조금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접근하면 지금 되는 건지 전략 세워주시죠. 예, 단기적으로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다가 하반기부터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도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들 조금씩 나오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모멘텀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제가 어제 선정을 했는데도 오늘도 굉장히 상승률이 큰 편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2015년도 예상 EPS 3,814원 해갖고 PER 40배를 적용해서 15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면세점 특허 기대감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선정되게 되면 점점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갈 거고 실질적으로 호텔 신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 진입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주가는 작년 8월 고점 대비 여전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7월경 신규 특허 취득 발표 후 주가 이익 개선폭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금 1순위 후보인 호텔 신라에 베팅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상승 추세가 꺾이는 가격대로 판단되는 9만 3천 원 손절가 정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호텔 신라의 주가를 앞으로 움직일 요소는 바로 시내 면세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에 한류와 관광,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명 면세점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원스톱 한류 관광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용산역 같은 경우는 또 지방으로 갈 수 있는 KTX까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관광 산업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찰 가능성 높게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맛있는 테마 오늘 호텔 신라 알아봤습니다.